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네, 이 책 한때 참 유명했죠.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이 책을 쓰신 분, 이제는 신보 원로로 불립니다. 최근에는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나를 세운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홍세화 전 대표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왜 집권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얼마 전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면 최고의 정치 지도자잖아요. 예. 그러면 이 국민을 어디로 지도할지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안 보이고 철학이든지 뭐 이런 것이 잘 모르겠어요. 뭐 잘 아시나요? 그런 반면에 이제 공약이나 말 이런 것은 참 화려하고 현란했는데 지금 4년 차가 됐는데 실천 내용이 텅 빈 상황이거든요. 예, 실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한겨레신문 칼럼에서도요, 문재인 대통령을 착한 임금님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대통령하고 임금님하고 제가 이제 비교한 거는 하나는 이제 대통령하고는 시민과 연결이 된다면 임금님은 신민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은유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불편한 자리나 불편한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약속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대통령으로 있지만 그것이 이제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불편하잖아요. 그런 자리나 그런 질문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 대통령이 아니고 임금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삼재로 2,000명 이상이 매년 이제 목숨을 잃고 지금도 김용균 어머니하고 이한비 PD 아버지가 13일째 지금 단식 농성 중인데 후보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는 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여 전이죠.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는 자신감을 피력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파탄지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해명이든 설명이든 이런 게 있어야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문 대통령이 좋은 자리에는 나타나고 이런 좋지 않은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약속했다가 잘 안 풀려질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왜 안 됐는지 이런 것이 밝혀져야 이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1년 한 5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그게 정말 엄중한 자리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갑갑하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임금님 노릇을 할 건가 그러지 않고 남은 기간이라도 그 대통령이란 공직이 얼마나 엄중하고 정말 엄중한 자리인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나라는 그런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런 심정으로 쓴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주문을 지금이라도 좀 하신다면 어떤 요청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대통령 자신이 하신 공약과 이것이 지금 집권 4년 차인데
그 내용이 텅 비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불편한 질문을 듣고 기자회견도 하고 네네. 국민에게 직접 소통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죠. 그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자회견 숫자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썼습니다만은 제가 기자협회벽을 인용해서 썼습니다만은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국민소통의 저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댄다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150회 정도라면 예, 150회.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0회 미만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그 마치 소통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어떤 홍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국민들의 이 청원이 마치 옛날에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옛날 임금님한테 상소하듯이 하는 그런 방식이지 직접 그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을 가리키고 이끄는 그게 지도잖아요. 지도의 의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리키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성과 신민의 관계가 아니라 대통령과 시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요, 새 책을 냈는데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싸가지란 말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문 대통령이 내로남불형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네, 거의 제가 보는 견제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시면요.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한테 비판을 만만치 않게 받으실 건데요. 네, 계속 받아왔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는 진보할 수만 있다면 비판받고 그런 거야. 하긴 비판 속에서 또 어떤 길이 열리면 그게 좋은 것이죠. 네. 홍세화 스님께서는 대통령뿐 아니고요. 또 현 정권의 실세라고 또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586. 그러니까 우리가 86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네네. 이분들의 들이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민주 건달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공부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20대 때 잠시 민주화 운동으로 계속 민주완장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런 점이 예를 들면. 그들이 이제 또 진보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진보가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고민이 있어야 마땅하고, 예컨대 사민주의적 기조를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사회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사민주의적 기조, 정책 기조를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또 진보라면 적어도 시대의 변화가 시대의 기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시대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걸 읽고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 이런 것에서 보수 세력하고 차별성을 보일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로 공부를 안 한다.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제 실력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력이 없다면은 통치를 할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 이런 생각이신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국의 이른바 이 진보라는 지금 진보 정권이라고 말할 때 그 진보는 그야말로 어떤 정책적인 면, 어떤 정치 지향면
정치 네. 철학 면에서 보면 여느 나라 같으면 그냥 보수 세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유주의 보수 세력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이게 분단 체제 속에서 이게 수구 세력이 그러니까 반복 국가주의 세력들 이 세력이 보수를 참칭하니까 자기들이 수구라고 안 하잖아요. 보수를 참칭하니까 이들과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자유주의 보수 세력 정도에 머무는 지금 현 집권 세력이 그냥 엉겁결에 진보가 돼버린 이런 현실이라고 좀 보죠. 예. 엉겁결에 지금 진보의 위치에 서 있을 뿐이다. 진정한 네, 진보는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보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진정한 진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쉽게 한국의 정치 현실을 말하고 싶어요. 조금 이제 좀 우선 지금 현재 진보 보수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짜여져 있는 이 틀에서. 그래서 이 정치 현실을 어떻게 볼 건가. 한쪽에는 어제가 좋았고 오늘도 괜찮은 수구 기득권 세력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 아주 좋은 현 집권 세력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더 좋은 내일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오늘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힘들고 열악한 민중의 어떤 삶이나 생존이나 이것은 정치 현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좀 더 나아져야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진보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지금 현실 정치에서 그래도 진보는 원내 정당으로는 정의당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홍사 선생님께서는 또 공수처도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공수처 하면은 지금 여당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좀 보고 있는 건데 그럼 이게 방향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 공수처가 그게 지금까지 검찰 개혁한다는 이 대의를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가해야 되지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통제한다. 이게 결국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거의 이 권력관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민주적 통제라면 가령 이 기소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기소를 할 건가 아닐까 심의할 때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제 일본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를 받은 민간이에게 공소권도 준다든지 이게 이제 프랑스의 경우도 그런데 근데 이런 방향은 잘 보이지 않고 결국 이 권력 게임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거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 그건 이제 저는 아직 이 공수처가 제대로 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보니까 공수처는 결국 출범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차차기 정권에서 이 공수처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럴 위험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앞서 말씀 연장인데요. 이게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기능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이고 검찰하고 경쟁 관계가 된다 또는 서로를 어떤 통제하는 이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네,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홍세화 저 신문신당 대표였습니다.